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파라치TV의 박인영입니다. 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제 연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죠, 그 반자율 주행 모드 한번 같이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이제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네,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탔는데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사실상 도로 주행보다는 고속도로 주행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은 고속도로 연비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비가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시내에서 탔다가 고속도로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시키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초기화가 됐고 속도는 80에서 100 사이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달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전기가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충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가솔린에서 이제 전기로 바뀌고, 전기를 이용을 하다가 전기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됐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다시 휘발유로 바뀝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이 생겨난 거고, 이제 K7 자체가 준대형 차기 때문에 연비면에서는 솔직히 이제 가솔린 차량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비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준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내에서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에서 13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다른 하이브리드 하시는 분들 보시면 평균적인 게 11에서 13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23에서 24까지 나왔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80km로 계속 쭉 가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고, 이 K7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랑 이제 조금 승차감 비교를 하면은, 사실 제가 이 차량을 타기 전에 그랜저 IG 차량을 탔었습니다. 동급 차량이고 하다 보니까 이 K7을 탔을 때 느낀 그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았고 조금 이제 스포티한 감성이 좀 있었어요, IG에서는. 네, 근데 K7으로 이 K7 프리미어로 넘어오면서 제가 처음 이 차를 받고 딱 주행을 했을 때 느낀 점은 그랜저보다 일단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주행감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K7은 악셀을 이렇게 쭉 밟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쭉 K7이 주행감은 저는 승차감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고속도로에서도 승차감 자체가 괜찮은 차량이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시트 자체도 라파 가죽 시트여서 자세도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제가 이 차량을 약 한 1년 2개월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더 뉴 그랜저가 훨씬 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 면이나 아니면은 승차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는 K7도 이번에 괜찮은 차량으로 잘 뽑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80에서 90km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90km 넘어갈 때도 있긴 한데 거의 지금 24.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지금 아무래도 주행도 연비 주행을 좀 하고 있는데 거의 22에서 24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사실상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은, 반자율 주행 모드를 키면은 연비가 좀 내려가기는 해요. 근데 연비 주행을 스스로 하신다고 하시면 보통 22에서 24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K7 프리미어 차량의 반자율 주행 모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스티어링 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핸들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바로 차선을 자기가 알아서 잡아주는 그 기능이거든요. 이걸 키게 되면은 이제 계기판에 이제 흰색으로 들어갔다가 인식을 하면은, 차선 인식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차 자체에서 차선을 자기가 알아서 맞춰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저는 80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HDA라고 그 차 위에 영어가 뜨는데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된 거면 이제 이때부터는 차량이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를 맞추고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거리를 모두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차선 또한 이제 계속 한번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차를 탔을 때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하다고는 했었는데 솔직히 못 믿었었어요. 사고 날까봐. 처음 타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을 꽤 잘해요.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많이 타다 보니까 이 기능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에요. 만약에 제가 다시 다른 차량을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옵션 하나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면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제가 꼭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계기판에 핸들을 잡으십시오라는 문구가 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살짝 건드려 주기만 하면은 또 메시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방은 주시를 하고 계셔야 돼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근데 거의 보시면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차선 인식이 안 돼서 이 기능을 사용을 못할 때가 많은데, 비 오는 날보다 이제 비가 안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밤에도 잘 인식합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겁을 많이 냈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잠깐 뭐 한 10km 직진 구간이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전 그냥 바로 켜요. 지금 계속 엑셀도 안 밟고 있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핸들도 안 잡고 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운전하는 데 있어서 피로가 덜 쌓여요.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좀 피로가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옵션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고, 그 다음에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앞차에 따라서 그 속도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앞차가 좀 엄청 느리게 간다 그러면은 이제 1차선으로 추월차선을 타서 추월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고 한 차선으로만 그냥 계속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저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K7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연비랑 반자율주행 모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우선은 연비면에서는 시내에서는 보통 11에서 13 정도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보통 저는 22에서 24, 이 반자율주행 모드를 킨다 그러면은 한 19에서 21 사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승차감도 저는 이 정도면은 되게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자율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국산 차량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고속도로 주행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필요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고속도로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아니면은 여행을 좀 자주 다니신다거나 출장을 좀 많이 다니신다거나 하시면 저는 이 옵션 하나는 굉장히 좀 강추 드릴 만한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렸고, 다음번에도 제가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파라치 TV의 박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